네, 진사로입니다. 48회 한능검 심화 41번부터 마지막 영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상 인터뷰의 주인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가지고 선생께서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를 저술하신 동기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했더니 일제침략과 탄압에 맞선 독립투쟁 역사를 자료를 통해 보여주고 긍지와 민족의식을 고양시키고자 책을 썼다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자,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에서부터 이분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민족주의 역사학자이셨던 박은식 선생님이에요. 자, 이분의 대표적인 저서로는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 말고 한국 통사도 있어요. 이제 여기서 말하는 통은 고통, 여기서 지혈할 때 혈은 피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고통스럽고 피 흘린 역사. 그래서 이제 그 투쟁 역사를 많이 쓰셨던 그런 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제 특히나 이제 국혼을 민족의 혼이죠, 혼. 국혼을 강조했다라는 부분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뭐 중요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임시정부에서 잠시 대통령을 역임하시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 단체들을 이제 많이 설립을 하셨죠. 뭐 그 신한혁명당 같은 거 설립하실 때도 이제 주도적 역할을 하셨고요. 뭐 이런 것도 이제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답은 그래서 5번이에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박은식 선생님은 이제 뭐 신채호, 박은식, 정인보 이 세 분을 보통 민족주의 역사학자로 많이 꼽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족주의 사학의 기초를 닦으신 분이고 한국 통사 저술 말씀드렸어요. 다른 것도 볼게요. 민족의 어를 강조하고 조선학 운동을 추진하였다. 자, 요거는 이제 바로 정인보 선생님이에요. 이제 정인보 선생님은 얼, 그 다음에 박은식 선생님은 혼. 이제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정인보 선생님 같은 경우 뭐 여유당 전설을 간행했다.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진단학회를 설립하여 실증주의 사학을 발전시켰다. 요거는 이제 그 이병도라는 역사학자 선생님이에요. 자, 그 다음에 조선사 편수에 조선사 편수에 이거 친일 식민사관. 제가 아까 저 최남선 그분이라고 할게요. 그냥. 예. 하여튼 뭐 제가 국문학 전공이라 그분의 시는 많이 읽었으니까 그 최남선 그분이 이제 그 나왔을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조선사 편수에 들어갔다. 이거 이제 최남선. 제가 차마 이제 문학 전공자라 이 인간이라고는 말을 못 하겠고 그냥 뭐 하여튼 이 저기 친일 식민사관을 확립하려고 이때 엄청나게 뭐 연구했던 그 중에 이제 최남선 이분이 있었어요. 자, 그렇고 유물사관을 바탕으로 조선 사회경제사를 저술하였다. 요거는 이제 백남훈 선생이에요. 자, 요 유물사관이 사실은 그 마르크스주의에 입각한 사회주의 쪽 이제 역사관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백남훈 선생님께서 조선사회 경제사를 쓰신 이 이유가 뭐냐면 이 조선사 편수회의 그 식민사관을 반박하기 위해서요. 특히 정체성론. 그러니까 이제 뭐 이 식민사관에서는 이제 우리나라의 역사가 정체돼 있다. 뭐 일본 역사의 1000년 전에서 멈춰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근대적으로 개화시켜 주는 거 아니냐. 막 뭐 이런 논리를 이제 이때 그 만들었다는 거죠. 이 조선사 편수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 백남훈 선생님께서 주로 하셨던 이 조선사회 경제사에서 하셨던 게 그 우리나라의 역사는 세계사적으로 비춰봤을 때 세계사의 보편적 발전 방식에 따라서 발전해온 역사다라는 거를 논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체성론을 반박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정체성론이 최근 들어가지고 저 뉴라이트나 아니면은 저 리박스쿨 막 이런 쪽에서 식민지 근대화론이나 이런 걸로 지금 거론되고 있던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자, 지금 또 감정이. 자, 어쨌든 정답은 5번 한국 통사랑 민족주의 역사학자의 기초를 닦았다.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42번 갈게요. 가나사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가보시면 동북 삼성의 군벌 장장님과 일본과의 협정이 성립됐다. 독립운동하는 한국인은 잡히는 대로 외에게 넘겨졌다.
몇십 원 내지 3조 원씩 받고 팔기도 하였다라고 돼 있죠. 자, 마음 아픈 일이지만 요거는 미스야의 협정이에요. 자, 미스야 협정을 말하는 거고 1920년대 중반에 이제 일제랑 만주의 군벌이 체결한 협정입니다. 내용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한국 사람 잡아서 이제 돈 줄게 이거예요. 자, 나 보시면 나와 공근은 상해 프랑스 조계를 떠나 기차역으로 가서 그날로 강으로 피신하였다. 자, 그곳은 박찬익형의 은주부와 저번승 제시에게 주선하여 엄황숙군의 가족과 김희한 일가 서고 이동영 선생이 벌써 이사하였던 곳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백범일지, 백범은 김구 선생이죠. 여기서 말하는 나가 그러니까 바로 백범 김구 선생을 뜻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상해 프랑스 조계,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의 그 외교 가는 이제 그 지역을 말하죠.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원래 이제 상하이의 그 프랑스 조계 지역에 있었어요. 근데 여기를 떠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임시정부가 이동을 하는 거예요. 자, 임시정부가 왜 이동을 하게 됐냐? 이 이유가 뭐냐면요. 한인 애국단의 그 윤봉길 의사께서 상하이 훈커공원 의거 이거 이제 폭탄 투척을 성공을 하시면서 그 당시 이제 일제 그 높은 그 장성 군대 장군 요인들과 그 다음에 이제 그 문무 요인들이 많이들 여기서 죽고 다쳤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의거 활동이 성공을 하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제 상하이에서 임시정부 활동하기가 힘들어진 거예요. 이제 뭐 일본의 압력도 있었을 거고 이제 그 다음에 상하이에서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했으니까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이것 때문에 임시정부가 상하이에서 계속 머물러 있기가 어려워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동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건 이제 1930년대 초죠. 윤봉길 의사의 의거 활동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그럼 이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이 뭐냐?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흐름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선지에 나와요. 정답이 3번입니다. 한인 애국단이 조직되어서 의거 활동을 전개하였다라는 게 바로 이제 임시정부 이동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일본군의 보복으로 간도 참변이 발생하였다. 이거는 이제 1920년대 초예요. 이게 정확히 말하면은 그 청산리 전투. 요거를 전후한 시기, 그러니까 청산리 전투 직후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국 광복군이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하였다. 이건 이제 1940년대죠. 실제로 이거를 국내 진공작전 시행하기로 했던 시기가 1945년 9월입니다. 근데 그 전에 일제가 패망해서 우리가 이제 광복이 돼버리죠. 자, 일본의 토지 침탈을 막고자 농광회사가 설립되었다라는 건데 이 농광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면 황무지를 개간하는 회사였어요. 그러니까 왜 보안회가 일제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저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안회가 그런 노력을 했고 한편으로는 야, 그 황무지 개간은 우리가 할 수 있어 라고 농광회사가 설립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1900년대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삼균주의에 입각한 대한민국 건국강령이 발표되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대에 했던 일이죠. 대한민국 건국강령의 발표 및 대일 선전 포고는 1940년대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3번 갈게요. 다음 자료에 나타난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온 것은 자, 여기 제목을 보니까 내 살림 내 것으로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자, 표 모집으로 말하면 조선에 있어서는 처음 일이라 그래서 내용도 시원치 못하여 1등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었으면 유감된 일이라 하며 당선된 것으로 말하면 2등이 3등 대신데 자, 2등이 내 살림 내 것으로 2등이 조선 사람 조선 것 3등은 우리 것으로만 살기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1등이라고 할 만한 게 없었다고 하는데 이건 제 생각엔 1등에도 될 만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자, 이 운동은 바로 물산 장려운동이죠. 자, 요거는 이제 뭐 평양에서 조만식 선생의 주도하에 시작이 됐다. 요 정도는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정답을 찾는 거는 어렵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정답이 4번인데요. 자작회는 그렇다 쳐도 토산 애용 부인회 이런 단체 활동 여기서 토산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 물품
말하는 거라 토산 내용 부인회 같은 이런 단체를 보고 이거 물산 장려운동이다 이렇게 알아낼 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자, 조선노동 총동맹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이건 이제 원산 총파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근의회 주도로 여성의 권익을 옹호하였다. 요 근의회는 신간의 자매단체죠. 비타협정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의 여성들의 연합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성의 인권 신장을 주로 추진했던 단체예요. 자, 백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 철폐를 목표로 했다. 이거는 이제 형평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국문연구소를 세워서 한글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였다. 요거는 이제 요 한글 연구, 특히 국문연구소는 1900년대 학부 산하기관이에요. 저 학부라는 게 지금의 이제 교육부 같은 그런 정부에서 교육 담당하는 그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44번 가겠습니다. 밑줄은 이 시기에 시행된 일제의 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우리 역사를 왜곡한 산업유산정보센터를 도쿄에 개관했대요. 참, 네, 진짜. 자, 중일전쟁 이후 일제가 침략전쟁을 확대하던 이 시기의 한국인 강제 동원 사실을 부정하는 전시를 하고 있어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뭐 왜곡 날조 아니면 할 게 없나 진짜. 자, 어쨌든 제가 밑줄 그은 이 시기는 1930년대 중반 이후 그 두 가지 키워드가 대표적이죠. 민족, 말살, 통치, 국가총동원법.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제 이 민족, 말살, 통치의 일환으로 뭐 황국신민서사의 암송, 강요, 그 다음에 뭐 신사참배, 궁성요배, 창씨개명 이런 거 시켰고, 그 다음에 국가총동원법 관련된 거는 인력과 물자의 수탈이죠. 그러니까는 쌀이나 금속 종류에 대한 공출, 그 다음에 이제 인력 수탈로는 대표적으로는 강제징용, 징병, 학도지원병 제도, 그 다음에 이제 여성들에 대한 여자 정신근로, 즉 위안부 같은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에 해당하지 않는 걸 찾으면 정답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정답은 바로 그 5번이 되겠죠. 기한 내에 소유지를 신고하게 하는 토지 조사령을 제정하였다. 이건 이제 1910년대고요. 자, 여자 정신 근로령 말씀드렸고요. 육군특별지원병제, 이 국가총동원법에 해당되죠. 식량 배급 및 미국 공출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 요거는 이제 1940년대에 만들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정답은 5번 토지조사령은 1910년대다. 자, 45번 가겠습니다. 가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30여 년이나 비밀리 행동한 조선혁명 청년은 지금도 중국 항일전에서 혁명행동의 기회를 얻어 쭉 가는 10월 10일 한구에서 성립, 중앙군의 이동에 따라 계림으로 왔다. 대장 진빈 선생은 김원봉이래요. 금년 41세로서 1919년 조선의 사물운동 및 조선총독부 파괴 의열단 사건 등도 그들에 의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대장 김원봉, 그 다음에 의열단 사건들도 그들이 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부대에 대한 설명이고 10월 10일 한구에서 성립됐다, 계림으로 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거는 김원봉 선생께서 설립하신 부대라는 거죠. 따라서 나와야 되는 부대는 바로 조선의용대입니다. 자, 이 조선의용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라는 건데, 이 조선의용대는 이제 역사적으로 좀 의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만주 지역이 아니라 그 만리장성 이남, 남한산성이라고 할 뻔했어요. 만리장성 이남 지역, 즉 중국 관내 지역에 창설된 최초의 한인 무장부대라는 의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고요. 사실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입장을 바꿔가지고 만약에 우리나라 남한에 전부 서울 근교, 경기도 어느 지역에다가 중국인 부대가 창설이 된다. 이게 지금 용납이 될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만큼 중국에서도 상당히 많이 지원을 했다라는 거죠. 이제 이 당시에 물론 중국도 일본하고 전쟁을 벌이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제 우리 그 한국 사람들의 힘이 필요하긴 했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이제 대단한 일이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자, 정답은 5번이고, 자, 청산리에서 일본군과 교전하였다. 요거는 이제 부대로 따지자면 북로 군정서 김좌진 장군 지휘하신 부대죠. 그 다음에 홍범도 장군께서 하셨던 대한독립군 같이 청산리 전투를 치렀습니다. 대전자령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퇴하였다. 요거는 이제 한국 독립군이죠. 지청천 장군께서 지휘하셨던 부대. 자, 일본군의 공세를 피하여 자유시로 이동하였다. 이거는 이 대한독립군 북로군정서 등등등이 합쳐진 연합부대였던 대한독립군단입니다. 대한독립군단. 그래서 이제 대한독립군단을 합쳐져서 간도 참변 때문에 만주에서 활동하기 어려워지니까 이제 러시아로 이동해서 자유시로 갔어요. 근데 거기서도 이제 적색혁명군의 무장해제 요구라든지 뭐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이제 교전이 벌어지게 되고 여기서 이제 많은 독립군이 희생이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만주 지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다라는 거죠. 자, 중국 의용군과 연합하여 흥경성 전투를 이끌었다. 이거는 조선혁명군이에요. 자, 이 한국 독립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쌍성보 대전자령 전투에서 중국 호로군하고 연합을 했고요. 이 조선혁명군의 경우에는 영릉과 흥경성 전투에서 중국 의용군과 연합했다. 뭐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는데 이게 좀 복잡하죠. 뭐 아무리 복잡한들 이때 전투했던 분들보다 복잡하겠습니까? 자, 외우세요. 자, 그 다음에 46번 가겠습니다. 다음 기념사를 발표한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오늘 국민교육헌장 선포 1주년에 즈음하여 나는 국민과 더불어 뜻깊은 이 나라를 경축한다. 뭐 쭉 나와 있어요. 국민교육헌장이 여기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이 국민교육헌장이 언제 선포됐냐라는 건데 이게 박정희 정부 때입니다. 근데 이게 이때 만들어져가지고 이게 뭐 전두환 정부, 노태우 정부까지 이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가 전두환 정부였다가 노태우 정부로 바뀌었던 그 시기인데 이때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막 이렇게 시작되는 이 국민교육헌장 전문을 저는 이제 다 외우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첫 문장 빼고는 기억이 안 나네요. 다행입니다. 자, 뭐 그렇고요. 뭐 늙었으니 머리가 나빠진 거죠. 뭐. 자, 어쨌거나 이 박정희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했는데 이 정답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5번입니다. 중학교 입시 제도를 폐지하고 무시험 추첨제를 실시하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박정희 정부 때입니다. 그러니까는 요 이전에는 중학교도 시험을 봐서 들어가는 그런 시기였어요. 왜냐면 요때는 이제 좀 이렇게 어린 연령 인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학교 입시 경쟁도 상당히 치열했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때 막 시험에서 이제 엿 관련돼서 문제가 나왔는데 그거 사건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일명 1964년에 있었던 엿기름 사건 뭐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이게 피해가 많다 보니까 무시험 추첨 제도로 이제 바뀌게 됐다라는 거고, 나중에 이제 중학교 입시 교육, 의무 교육이 도입되면서 이제 뭐 무시험 추첨제도 아니고 이제 그냥 이미 배정 제도로 이렇게 바뀌기도 했죠. 자, 국민학교라는 명칭을 초등학교로 변경하였다. 요거는 이제 김영삼 정부예요. 제가 앞서서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 막 이거 말씀드렸는데 이거 관련이 있어요. 이 국민학교라는 게 이제 일제 때 만들어진 명칭이에요. 황국신민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국민학교 세대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충격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김영삼 정부 들어서 초등학교로 바꿨다 이거고, 자, 그 다음에 과외 전면 금지와 대학 졸업 정원제를 시행하였다. 이건 이제 전두환 정부 때예요. 그리고 문맹 국민 완전 퇴치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요거는 좀 어려울 텐데 이승만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승만 정부 때 초등학교 의무교육 제도를 도입한 게 이 문맹 국민 완전 퇴치 5개년 계획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초등학교 의무교육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던 633 학제를 처음 도입하였다. 이건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거는 그 미 군정 시기에 도입이 됐어요. 그리고 이승만 정부 때 시행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47번 가겠습니다. 가와 나사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조선의 민주독립을 보장한 삼상회의 결정에 의하여 남북을 통한 좌우합작으로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할 것. 자, 삼상회의 결정이래요. 자, 토지개혁에 있어 몰수, 무조건 몰수, 체감배상 등으로 토지를 농민에게 무상으로 나눠주며 쭉 민주주의 건국 과업안 수에 배신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이거네요. 남북을 통한 좌우합작으로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요게 이제 뭐냐면은 좌우합작 운동이랑 관련이 돼요. 좌우합작 운동. 그러니까 이제 이 좌우합작 7원칙을 발표했는데 이제 거기 수록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에 보시면 외국 군대가 철퇴한 이후 하기 제정당 단체들 공동명의로서 전조선 정치회의를 수집하며 조선인민의 각층 각계를 대표하는 민주주의 임시정부가 즉시 수립될 것이며 국가 일체 정권은 정치, 경제, 문화생활의 일체 책임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어요. 외국 군대가 철퇴한 이후다 라고 돼 있고 전조선 정치회의를 소집한다. 그 다음에 조선인민의 각층 각계를 대표하는 민주주의 임시정부가 즉시 수립될 것이다 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가에서는 지금 좌우합작, 뭐 남북을 통한 좌우합작으로 나와서 좌우합작 운동인 거를 알아낼 수가 있겠지만 이 나에 나오는 거는 가보다 뒤시기이잖아요. 그리고 전조선 정치회의를 수립하고 각층 각계를 대표하는 민주주의 임시정부가 즉시 수립될 것이다 라고 이제 합의를 한 거예요. 자, 요 내용은 좀 어렵긴 한데요. 좌우합작 운동 뒤에 나오는 요 민주주의 임시정부의 수립을 추구했던 거, 요거는 뭐냐면 남북협상이에요. 이게 이제 그 김규식 선생께서 평양 가가지고 김일성을 만나서 합의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이 좌우합작 운동의 경우에도 이분부터 쓴 게 맞겠죠? 여운형, 김규식. 자, 뭐, 요 분들이 하셨던 요런 일이에요. 요 두 사이 시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 문제가, 아까 이제 남자연 의사 나온 문제 가장 어렵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그 다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이제 이게 요 좌우합작 운동은 그나마 찾기 쉬울지 모르겠지만 이게 남북협상이라는 사실을 찾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 사이에 있었던 사실이기 때문에 이게 또 쉽지가 않아요. 몇 년 차이가 안 납니다, 이게. 이 좌우합작 운동은 1차 미소공동위원회 결렬 이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좌우합작 운동이 벌어지지만 요것도 여의치 않게 되고 그 다음에 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실패해요. 1차 미소공동, 좌우합작 운동, 그 다음에 2차 미소공동위원회 결렬 이렇게 이어집니다. 근데 요 이후에 어떻게 되냐면 이제 한반도 문제가 유엔으로 넘어가는데 유엔 총회에서 인구 비례에 의한 남북 총선거, 요거를 이제 결의를 해요. 의결. 근데 이제 요걸 하기 위해서 뭐 인구가 어느 정도 되냐 뭐 이런 걸 조사하기 위해서 유엔 위원단이 입국을 하는데 유엔 위원단이 입국을 하는데 이게 소련 쪽에서 북쪽으로 들어오는 걸 거부해요. 소련이.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북쪽으로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때 요 문제가 다시 유엔 소총회로 가가지고 유엔 소총회에서 어떤 결의가 나오냐면은 야 그러면은 선거가 가능한 지역만이라도 선거를 해라 라고 결의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남한 지역에 대한 총선거, 남한만이라도 선거해라 라고 결의를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본 김규식 선생께서 남북협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건 요 좌우합작 운동과 남북협상 사이기 때문에 2차 미소공동위원회 결렬이나 유엔 총회, 유엔 소총회 혹은 유엔 위원단의 입국 거부 이런 게 들어가면 되는데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는 겁니다.
유엔 총회에 의한 인구 비례에 의한 남북 청소가 의결됐다. 이게 정답이 되는 거죠. 물론 요 이후에 이거 협상도 제대로 제대로 되지 않고 그냥 50 총선으로 이어집니다. 자, 정답은 3번이라고 나왔고요. 선지를 보면 유상매수 유상분배원칙의 농지개혁법이 제정되었다. 이거는 이제 이승만 정부 때인데 특히 50 총선거로 만들어진 재헌국회에서 한 일이에요. 재헌국회에서 제정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고,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주장한 정읍발언이 제기되었다. 이 정읍발언 제기를 계기로 해서 좌우합작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 정읍발언은 그 1차 미소공동위원회 결렬과 좌우합작 운동 사이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운형이 중심이 되어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조직하였다. 이거는 광복 직후예요. 광복 직후.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이른바 보안법 파동이 발생하였다. 요거는 이제 이승만 정부 때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48번. 다음 명령을 시행한 정부식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알 수 있죠. 이거는 금융실명제를 시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실명제, 그렇다면 김영삼 정부가 되는 거죠. 자, 김영삼 정부에 대한 대표적인 경제 관련 키워드는 두 가지입니다. 금융실명제 말고 또 하나는 그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했다. OECD 말하는 거죠. 2번이 정답이에요. 자, 경부 고속도로를 준공한 거는 박정희 정부 때, 정부자는 안 쓸게요. 자, 칠레와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하였다. 칠레하고는 김대중 정부예요. 미국과 체결한 건 노무현 정부입니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박정희 정부. 원조물자의 가공, 즉 삼백산업이 발달하였다. 요거는 이승만 정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면, 화, 밀가루, 설탕 요 세 가지를 하얗다 해가지고 삼백산업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자, 49번 가겠습니다. 가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경찰청은 가 40주기를 맞아 신군부의 명령을 거부하고 시민들을 보호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 징계 처분을 직권 취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신군부의 명령 거부, 여기서 알 수가 있죠. 5.18 민주화 운동입니다. 신군부를 반대하면서 일어났던 민주화 운동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신군부 명령을 거부한 경찰관 징계 처분도 역시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뭐 이제 시민군이 조직돼 가지고 계엄군에 저항했다 이런 것도 중요한 키워드고, 그 또 한 가지가 있다면은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자, 다른 거 보자면 박종철과 이한열의 희생으로 확산되었다. 이거 6월 민주항쟁이에요. 요 선지 2번에 있는 호원철폐 독재타도의 구호도 역시 6월 민주항쟁이고요. 4번에 이 대통령 중심제에서 의원 내각제로 바뀌는 계기나 5번에 있는 대통령 하야의 요구에 따라서 대학 교수단위 시위행진을 벌였다. 요게 이제 4.19 혁명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50번 가겠습니다. 다음 정부 시기의 통일 노력으로 옳은 것은? 해가지고, 자, 한국과 헝가리 수교,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그 다음에 한국, 중국 수교. 자, 뭐 중국이나 헝가리하고 수교를 벌였다. 이런 것도 이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같은 게 있죠. 자, 바로 노태우 정부입니다. 자, 이 노태우 정부라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도 있지만은, 그 다음에 요 중국과의 수교나 헝가리와의 수교,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보통 북방 외교, 이렇게 많이 부르죠. 갑자기 글씨가 떨리네요. 예. 자, 노태우 정부 시기의 통일 노력으로 옳은 걸 찾으라는 문제입니다. 이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말고는 이제 뭐 남북 기본합의서의 채택, 그리고 또 있다면은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공동 서명했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노태우 정부에 대한 설명은 이제 통일 노력은 5번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이고, 이제 다른 걸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이 남북 조절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요거는 이제 7.4 남북 공동성명 이후 나온
박정희 정부 때이고요. 개성공업지구 조성에 합의한 거는 김대중 정부. 글씨가 죄송해요. 자, 14남북 공동선언은 노무현 정부입니다. 그리고 금강산 해로 관광 사업을 시작한 거, 이 해로 관광은 김대중 정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마지막에 글씨가 이상하네요.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54회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 심화에 대한, 죄송해요. 48회 한국사 능력검정 심화에 대한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들어주신 학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47회 한능검 심화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